솟아나는 호랑이 기운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기아 감독이 한국 시리즈 우승 공약으로 응원춤 삐끼삐끼를 모두 함께 추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 삐끼삐끼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견인한 기아 타이거즈의 이주은 치어리더가 대만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앞서 한국에서 대만으로 진출한 한국 치어리더들만 약 10명에 달하는 바 한국 야구 인기 부흥에 힘입어 대만 스포츠계가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와 이주은 치어리더의 대만 진출 가능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는 현지 에이전시들한테 이주은 씨가 온다는 구단이 어딘지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해당 구단이랑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뭔가 대만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달돼 있진 않아요. 자국 내에 좀 유명한 그런 아이돌이나 배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어리더라는 대체제가 그 연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된 계기 자체는 대만이 옛날에 야구리그가 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팬들이 이런 야구나 이런 스포츠에서 굉장히 등을 많이 돌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대만에서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거나 뭐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치어리더를 되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벗어났던 팬들이 다시 이제 경기장으로 돌아오는데 치어리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치어리더가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도 팬들에게 이제 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진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의 팀에서 팀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치어리더는 어떤 고정된 한 팀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이렇게 각 종목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다혜 치어리더 같은 경우는 한국 활동이 없이 대만만 하니까 이제 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이어서 진출을 한 안지연 치어리더나 그런 친구들은 실제 야구를 대만에서 하는 거지 뭐 축구나 배구 이런 것들은 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역의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진출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만으로 활동을 진출한 이유는 가장 먼저 대만에서 한국 치어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대만에서는 치어리더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잖아요. 뭐 경기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광고나 예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계약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조금 오랜 경험을 가진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만 활동을 통해서 영역의 확장도 해보지 못한 도전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연봉은 사실 뭐 이제 경기 수당으로는 한국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한국의 경기 페이보다 약간 더 높다는 정도지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치어리더가 아까 말했듯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런 부가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만 구단에서도 한국 치어리더를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갔다 보니까 뭐 항공권, 숙박,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좀 같은 결일 것 같긴 한데 네. 한국과 대만의 치어리더 계약 방식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지. 일단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입찰이라는 걸 통해서 구단이 이제 치어리더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 홈경기 이벤트 전체를 진행하는 대행사를 선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치어리더 하나가 입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대만은 구단이 직접 치어리더를 관리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법인이나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개개인이 구단이랑 직접 계약을 체결해요. 치어리더만 담당하는 에이전시 사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치어리더 활동을 담당하는 코치나 치어리더들의 광고 영역을 담당하는 마케팅 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어리더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뭐 삼성 농구단에 뛴다고 해서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같은 모기업이라면 같은 구단을 뛰는 게 이제 이 구조상 그렇게 돼 있고, 구단이 치어리더 광고 영업을 하고 본인들이 광고 수수료를 받아가요. 치어리더로 돈을 버는 개념이거든요. 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치어리더랑 좀 유명하지 않은 같은 팀의 운동선수랑 스캔들이 나면 더 유명한 치어리더가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선수는 돈을 쓰는 사람들, 치어리더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한국에서는 뭐 치어리더 역할이 이렇게 많지
많지 않다 보니까 구단에 있어서는 네, 좀 다르죠. 예. 또 이게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치어리더 문화 자체가 자기들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을 찾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치어리더들도 대만에 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한국 치어리더들이 객관적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겠지만 예쁘고 실력적으로도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치어리더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는 현지 에이전시들한테 이준 씨가 온다는 구단이 어딘지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해당 구단이랑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활동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가 치어리더 자체를 계속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만에서 굉장히 계속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오픈이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접촉하던 에이전시가 조금 뭐 좋은 에이전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온다면 만약에 현지 에이전시를 선택한다면 정말 좀 신중하게 이제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을 끼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소통도 쉽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